대단원 학습풀입니다. 54쪽이네요. 다음 수 중에서 소수는 모두 몇 개인가?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는 수지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는 수입니다. 그래서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고요. 13, 1, 13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거는 3, 7에 21로 소인수분해 되고요. 47 소수가 되고요. 53 소수가 되고요. 자, 92는 일단 2로, 네, 짝수니까 2로 나누어지네요. 그죠? 2 곱하기 약수가 2는 있네요. 1과 92 이외에 2가 있는데요. 248 248, 26에 12가 되고요. 46이 또 합성수니까 또 분해가 되겠네요. 그죠? 일단 소수를 찾으면 3개가 정답이 됩니다. 2번 다음 중 소인수 분해를 바르게 한 거는요. 2, 8, 16인데 8은 합성수지요. 8은 2, 4, 8, 4는 다시 2, 2가 됩니다. 일단 바르게 한 걸 찾는 거니까 2번은 4, 6에 24인데요. 이 6이 합성수네요. 9가 합성수네요. 그래서 1번, 2번, 4번 아니고요. 10, 요거 합성수죠. 2, 5, 10. 10은 2와 5의 곱이고요. 9는 3, 3은 9고요. 6은 2, 3이니까 정답은 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4를 소인수 분해하면 6, 9, 54가 되고요. 6은 2, 3, 3, 3은 9. 그래서 54는 2, 하나, 3, 3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번 최대 공약수네요. 최대 공약수는요. 두 수를 나눌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약수를 얘기하지요. 자, 그러려면 공통인 소인수에서 소인수 2가 공통이네요. 이럴 때는 나눌 수 있어야 되니까 2의 세제곱으로 첫 번째 수는 나눌 수가 없지요. 그래서 2의 세제곱, 지수가 2의 세제곱이 아니고요. 지수가 작은 걸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이 되고요. 자, 공통인 소인수 3을 생각하면요. 3은 첫 번째 수 나누지만 두 번째 수 또 나눌 수 있지요. 3의 제곱으로 첫 번째 수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만 두 수의 약수 중에 가장 큰 수가 되고요. 5와 7은 각각 하나씩만 있으니까 반대쪽 수를 나눌 수가 없지요.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4고요. 2의 제곱은 2, 4, 4 곱하기 3이라서 1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반드시 계산을 해서 적어줘야지 됩니다. 소인수분의 형태로 적어줘라 하면 그렇게 적고요. 그거 아니면 계산하시면 됩니다. 4번 다음 대화를 읽고 자연수 A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와 21의 최대 공약수는 7이지요. 그러면 7에 여기 네모가 되고요. 7, 3, 21이 되는데 최소 공배수가 40이지요. 최소 공배수는 이걸 싹 다 곱한 것이 42가 됩니다. 그러면 7로 나누면 이게 6이고요. 6이 되려니까 이 네모가 2가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6, 7에 42. 네, 그러면 A 값은요. 7 곱하기 2가 A 값이 되겠지요. 7 곱하기 2라서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요. 자, 모든 자연수는 끊습니다. 유리수다.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래서 모든 자연수 2는요. 1분의 2, 뭐 2분의 4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가 맞고요. 모든 정수, 네, 음의 부호, 양의 부호 붙고 뭐 0 같은 경우도 2분의 0으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하고요. 음의 부호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4, 이거 하면 음의 정수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정수는 유리수가 됩니다. 자, 음수는 양수보다 항상 작다. 그렇죠. 음수는 항상 왼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작습니다. 자, 유리수는요. 네, 리을이 틀렸는데요. 옳지 않은 건 리을이 됩니다.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하나. 그 기준이 되는 0이 빠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번 다음 중에서 옳은 거지요. 자, 우리가 분수의 크기 비교는 통분을 합니다. 그래서 2, 3은 6이니까 최소 공배수인 6으로 통분을 하게 되면 2는 3이 필요하지요. 자, 2에다가 3배. 그럼 분자도 3배. 3은 2가 필요하지요.
분자에 2를 곱합니다. 그러면 3일은 3 되고요. 2일은 2가 되지요. 자, 6분의 단위를 맞추었기 때문에 분모가 큰 것이 큽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음수가 양수보다 수직선의 왼쪽에 있지요. 그래서 양수가 항상 큽니다. 틀렸습니다. 다음에 0이고요. 이건 음수네요. 이거는 0이고요. 0이랑 음수를 비교하면 음수가 항상 왼쪽에 있지요. 0이 더 큽니다.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4번은 음수끼리 비교인데요. 우리가 역시 통분을 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음의 10분의 음의 10분의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데요. 자, 5는 10이 되려면 2배를 해주면 되고요. 2는 10이 되려면 5배를 곱해주면 되지요. 그럼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는 5가 됩니다. 자, 결국 10분의 음의 4와 음의 5의 비교는 위에 분자 비교랑 같이 갑니다. 4와 5를 비교하면 5가 크지요. 음수끼리의 비교는 반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직선에서 0이 여기 있고요. 0에 비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하면 여기 마이너스 4가 있고요. 마이너스 5 정확하지 않네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0에서 1, 2, 음의 1, 음의 2, 음의 3, 음의 4 이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음의 5, 마이너스 5네요. 수직선의 왼쪽에 있는 게 더 작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더 큽니다. 틀렸네요. 자, 5번입니다. 음의 7분의 5랑 그 다음에 이건 절대값이네요. 음의 7분의 1의 절대값은 원점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네요. 그래서 7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7분의 1이고요. 양수가 항상 크지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이요. 다음 표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세 수의 합이 모두 같을 때 얘기하지요. 합이 모두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정보는 요거 하나가 가로, 세로, 대각선 중에 세 수가 다 주어져 있네요. 자, 더하면 됩니다. 4 더하기 1은 5가 되고요. 5 빼기 3은요. 5 빼기 2는 3이 되겠네요. 세수의 합이 3이 되도록 기역, 니은, 디귿을 맞추면 되겠는데요. 자, 기역을 볼까요? 자, 기역은 이렇게 보면 좀 더 낫겠는데요. 0이랑 1이랑 이거의 합이 3이 되려면 기역은 2가 되면 되죠. 2 더하기 1은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봐야 되겠네요. 자, 디귿을 이쪽 이렇게 볼까요? 자, 음의 2와 0을 더하면 0 되고요. 자, 디귿을 했을 때 3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 음의 2에다가 디귿을 더해서 3이 된다. 이 디귿은 5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5 빼기 2가 3이니까 디귿은 5가 되고요. 됩니까? 다른 케이스로 해서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니은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3 더하기 1은 4고요. 4 더하기 니은이 3이 되어야 되니까 니은은 4보다 하나 작으면 되겠네요. 각각 구하라 얘기하지요? 자, 답은 기역은 2가 되고요. 니은은 음의 1이 되고요. 디귿은 3이 맞나요? 디귿은 여기 디귿이 5가 되어야 되지요. 디귿은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 빼기 2가 3이 될 거니까 그죠? 이 풀이를 하다가 조금 말았네요. 자, 뒤에 12번 문제입니다. 자, 천의 약수 중에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를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천을 소인수분해 하면요. 천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고요. 10은 2 곱하기 5, 2 곱하기 5, 2 곱하기 5의 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곱셈의 교환 법칙에서 결국 2가 3개, 5가 3개, 이게 천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큰 수의 약수를 구할 때 우리가 소인수분해한 상태에서 약수를 구하는 게 쉽지요.
이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인데요. 제곱이 된다는 말은 지수가 짝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를 나눌 수 있는 수는 사실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 5의 세제곱의 약수 역시 1, 5, 5의 제곱, 5의 세제곱 네 가지가 있어서 4, 4, 16, 총 16개의 약수 중에 네, 지수가 짝수인 거 생각하면 되죠. 1 곱하기 1. 1은 1의 제곱, 1 곱하기 1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2의 제곱인 4가 될 수 있고요. 5의 제곱인 5, 25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4 곱하기 25인 10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 4, 25, 100 이렇게 네 가지의 약수가 되어서 4개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귤이 42개, 사과가 18개가 쟁반에 나누어 담으려고 하는데요. 귤과 사과를 함께 담을 때 각 쟁반에 있는 귤의 개수가 모두 같고요. 또 사과의 개수도 모두 같도록 하려면 최대 몇 개의 쟁반이 필요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귤이 42개가 있고요. 사과가 18개가 있습니다. 나누어 주어야 되죠. 나누어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누어 담으니까 공약수 개념이고요. 가장 많은 공약수니까 우리가 구하는 수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42와 18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 자, 6이 보이네요. 6으로 나누면 6, 7에 42, 6, 3, 18이 되고요. 7과 3은 서로 소가 됩니다.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가 되고요. 자, 6이네요. 여기는 7개, 3개. 그래서 쟁반은 총 6개 쟁반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쟁반 하나마다 귤 7개, 사과 3개씩 담기게 됩니다. 14번 가로 세로 높이가 주어져 있고요. 이런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일정한 모양으로 쌓아 가지고요. 자, 상황이 가로 세로 뭐 어떤 그냥 직사각형 모양 제가 그냥 아무튼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로 세로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뭐 이런 직육면체 모양을 이렇게 쌓아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쌓아 나갈 때 옆으로만 붙이지 않고요. 뒤로도 붙이고요. 옆으로도 붙이고 뒤로도 붙이고 위로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모양을 무슨 모양이 되게요? 가장 작은, 가능한 작은 정육면체가 되도록 한번 쌓아보자. 이런 얘기죠. 정육면체요. 자, 그림을 한 번만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육면체를 하자면 보이는 면이 정사각형이어야 되죠.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진 정육면체를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가 얼마냐 하면은 이게 12cm입니다. 그러면 12로 끊어서, 그죠? 12로 끊어서 이게 딱 떨어져야 되지요. 12의 배수여야 되고요. 가로는 15cm인 이 직육면체가 붙여서 나갈 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 남으면 안 되고요. 15의 배수가 돼야 되고요. 자, 높이는 또 뭐냐 하면 8cm네요. 그럼 이걸 8cm로 끊어갔을 때 남김없이 이게 딱 떨어져야 되지요.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딱 맞아야 되니까 8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큰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12와 15와 8의 최소 공배수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 안 보이지요? 그래서 요거는 두 수를 나눌 수 있는 수를 찾겠습니다. 일단 3으로 하면요. 3, 4, 12, 3, 5, 15가 되고요. 8은 나누어지지 않지요. 네, 그 다음에 두 수 중에 4와 8이 눈에 보여야 되고요. 4로 나누면 4, 1은 4, 4, 2, 8. 5는 나눌 수 없지요. 5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4 곱하면요. 12가 되고요. 뭐 1은 곱하나 마나 2, 5, 10이니까 이게 120이 되지요. 그래서 구했던 이 쌓아서 만들어지는 처음으로 가장 작은 정육면체는
120cm인 가로 세로 높이인 입체 도형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120cm 이게 답이 되고요. 그때 몇 장의 벽돌이 필요한가? 자, 가로에는요. 120cm를 가로에 해당하는 12cm로 나누면 총 10개의 벽돌이 필요하고요. 세로에는요. 120cm를 세로의 길이 15cm로 나누면 되겠지요. 15로 나누면 자 120 나누기 15입니다. 3으로 나누면요. 3, 5, 15, 3, 4, 12 되고요. 5로 나누면 5, 8, 40 여기에 8개의 벽돌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 역시 120cm를 주어진 높이가 8cm가 되겠네요. 그러면 8, 1은 8 하면요 40이네요. 15개의 벽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가로에 10개, 세로에 8개, 80장의 직육면체 벽돌이 15층까지 쌓아야 되니까 이걸 곱해야 되지요. 그래서 바로 40, 바로 40에 이거 둘을 먼저 곱하면요. 바로 40에 8, 1은 8, 8 더하기 10이니까 120 되고요. 이 중에 또다시 10배를 해야 되니까 1200장 이렇게 필요하면 됩니다. 벽돌은 총 몇 장 필요하나? 1200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10개라기보다 뭐 10장도 그런데 그죠? 뭐 하여튼 네, 이걸 곱해가지고 1200장이 필요하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은 4개의 건물이 있지요. A, B, C, D 높이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장 높은 건물과 가장 낮은 건물의 높이 차를 구하고 있습니다. B는 A보다 얘기하네요. 자, A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자, A를 기준으로 자, B는 5분의 43 조금 나누면요. 43 나누기 5를 하면 58, 40 되고요. 3.30 됩니다. 5, 6, 30, 0 되네요. 8.6 낮다. 낮으면 아래로 가면 됩니다. 자, 아래로 8.6m 낮은 지점에 B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B가 여기 있고요. 자, 점 C라는 건물은 건물 B보다 높이가 2분의 13m 높다. 2분의 13은 10.5m가 되겠네요. 10.5m. 그러면 8.6을 치고 올라가지요. 10.6만큼. 자, 여기에서 10.5, 10.5m만큼 위쪽 부분에 여기에 건물 C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건물 D입니다. 건물 D는요, C보다 5m 높다. 자, 여기에서 5m 더 올라가는 지점에 건물 D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문제는 가장 높은 건물과 가장 낮은 건물 높이의 차를 구합니다. 가장 높은 D 지점에서 가장 낮은 C 지점, D 건물의 높이와 그치요? B 건물의 높이를 빼주면 되는 문제지요. 요거의 차를 묻기 때문에 결국 이 높이의 차라는 것은 그림을 그려서 보자면 요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지요. 건물 높이의 차. 그래서 5m 더하기 10.5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5m 더하기 10.5m요. 그럼 정답은 15.5m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분수로 나타내도 상관없고요. 수고하셨습니다.